이제 또 하나는 이제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도 염두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올해 너무 막 여러 가지 뭐 중국 이슈도 그렇고, 뭐 러시아 이슈도 그렇고, 네. 올해는 좀 어떨까요? 네. 네. 지금 그 코스닥이 고점 대비로 한 26%가 빠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빠지기는 많이 빠졌는데 지금 하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지금 아마 한 18배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배 밑으로 이제 떨어진 것 같은데 저는 미국 시장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 밸류에이션을 얼마가 적당할 것인지가 아직 컨센이 형성이 안 됐어요. 자리를 못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는 과정인 거는 알겠고 그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연말 기준금리 예를 들어서 한 2.5%, 2.7%, 75% 뭐 이런 자리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멀티플을 몇 배를 주는 것이 적당할 것이냐. 그래서 요거는 열려 있어요. 만약에 이게 상황이 시장 분위기가 금리도 계속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이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컨센이 떨어지면 지수는 또 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이익 증가율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이익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익 증가가 뭐 다시 올라오고 이런다면 이거는 뭐 뒤집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 중에 핵심은 전 이거라고 봐요. 수요를 잡겠다는 거예요. 수요 인플레이션 잡겠다. 그래서 고용과 임금이 올라가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근데 오늘 닐 카시카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 열려 있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공급망 적체라고 불리는 공급망 문제가 언제 해소될 거냐는 우리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틀려요.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라도 러시아 우크라 침공이 해결 그냥 휴전으로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뭐 6월 달까지 해결 안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락다운 하는 것들이 이제 좀 풀렸다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예, 그러니까 이 정해지지 않은 미래라서 공급 쪽의 문제는 또 하나는 갑자기 오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되게 웃기잖아요. 오늘 전자산들이 채권을 빼고 전자산들이 다 빠졌어요. 다 빠졌죠. 예, 비철금속, 원유, 유가 심지어 저기는 12% 빠졌죠. 가스값은 네, 뭐 이런 흐름들 보여줬는데 유가가 갑자기 떨어져서 한 80불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달 인플레이션 CPI 나오는 게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시장 분위기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사실은 맞추기 어렵다는 게 온갖 변수들이 어떻게 곱하기로 작용할지를 정확히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뭐 다른 건 다 인플레이션이고 근데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이란 협상 타결됐고 뭐 중국에서 수입이 줄어들고 미국 재고 늘어나고 갑자기 이러면서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85달러입니다. WTI 기준. 네. 이래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몰라. 그러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라. 예, 이건 바람을 잡는 행위 같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안 보이는 세상에서 싸우지 마시고 보이는 세상에서 싸워라. 숫자가 보이는 세상에서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10개 상위 종목 전부 다 성장 주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매수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가격과 실적인데 테슬라는 되게 독특한 회사입니다. 왜 독특한 회사냐면 연간 실적 환산이 좀 어렵고 분기 실적 환산을 해야 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조금 문제가 생겼죠. 이번 분기에. 지금 상하이 쪽이 상하이 쪽이 4월 한 달간 셧다운을 하면서 제대로 못 만든 것 같고요. 근데 상하이 공장이 하루에 제일 그 생산 대수가 많은 공장이에요. 그 공장이 한 달 쉬었으면은 전체 그 인도 대수에 어떻게 문제가 생길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테슬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테슬라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지난번 1, 4분기 실적이 3.2달러 주당. 근데 이 회사가 약 68% 정도 성장을 68% 이상 했고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제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테슬라 차트 실적으로 인도 대수 성장률이 80% 정도 됩니다. 연간 베이스로. 네. 자, 그러면 분기도 성장하고 연간으로 성장하는데 자, 그러면은
3.2불씩 하면 3.5불이라고 조금 더 올려서 쳐서 그러면 7이 14, 연간 14불이에요. 그쵸? 연간 14불에서 80%를 증가한다고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서 보죠. 연간 기준으로 22불, 그 다음 내년에는 30불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연간 기준으로 만약에 정말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20에서 25불 사이 어디 즈음으로 주당 순이익을 뽑아냈다. 그러면 현재 주가 얼마입니까? 800불 조금 안 되죠? 787달러. 네, 20불이면 40배고 25불이면 얼마예요? 35배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서 하셔야 되냐? 40 넘어가면 좀 비싸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30배 때 들어오면은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30배 때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800 네. 언더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야 이거 700대부터는 가시권에 들어왔어 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더 떨어질수록 좋죠. 매수할 사람은. 그쵸? 네.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마 1200불에 산 사람들은 지금 8, 90불 수도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1200은 심리라는 거. 너무 심했다. 예. 예, 그 항상 심리는 그런 거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 일론 머스크가 바보니? 일론 머스크 우리 중에 최고 주식자라는 애야. 지난번에 지분 팔 때 1200불에 팔았어. 이번에 트위터 살 때도 1000불 넘어서서 팔았어. 절대 싸게 팔까? 그분은 자본주의자인데? 그럴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라는 얘기도 제가 한번 했었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부터는 만약에 인도대수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해준다면, 이 80%의 성장률을 유지해 준다면 30배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성장률이 얼마입니까? 인도대수 기준으로 80%면 지금 40배면은 내년도에는 30배 언더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럼 내후년도에는 20배 언더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을 따져야 돼, 그때. 거기서는 영업이익률을 따지면은 19%가 넘게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럼 19% 넘게 나오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성장이 안 한다고 해도, 성장이 크게 정체됐다고 해도 20배는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쵸? 좀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게 주잖아요. 20 몇 배씩. 지금 좀 떨어졌으니까 그거보다 밀렸을 텐데, 제가 계산을 지금은 안 해봐요. 제가 대략적으로. 제가 미국 네. 주식을 제가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맨날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되잖아요. 네. 마진 높은 회사니까. 자, 그러면 이 회사는 만에 하나 10몇 배까지 떨어지면 완전 찬스고 20몇 배도 상당히 좋은 가격이고 30배는 적당한 가격이고 40배는 아주 싼 가격은 아닌데 뭐 성장률이 올라가거나 하면 또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분석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어떤 가정을 했는지도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연간 80%의 인도량 증가라는 그 감안을 깔고 계산을 했죠. 요거는 조금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장성이라는 거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누울 수밖에 없거든요. 우상향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우로 내려가면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 테슬라가 갑자기 이렇게 다시 1000불 이상으로 폭발을 한번 해주었느냐? 성장률이 올라갔거든요. 1분기에. 커브가 더 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열광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복병이 숨어 있는 게 상하이 공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됐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 또 차트를 봤던 게 빅스 지수 얘기를 또 나눴었잖아요. 네. 지금 이 5년짜리로 이렇게 켜놨는데 네. 변동성 장세 이제 너무 지긋지긋하거든요. 연말까지 계속 이럴지 그 부분이 너무 또 궁금해요. 자, 이 빅스는 심리 지표로 읽기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년치가 어디 갔죠? 1년치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요번에 빅스 지수 중에 34.75인데 어떻습니까? 최고치죠, 최고치. 예. 근데 제가 아침에 한번 봤더니 나스닥 지수, S&P 지수하고 빅스 지수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 꼭지점 요럴 때 있죠. 요럴 때 꼭지점일 때 주가가 거의 제일 바닥이거나 이 꼭지점 나오고 조금 있다 주가 바닥이 나왔어요. 예. 예.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연중 최고 꼭지점 나왔고요. 자, 네. 5년치로 따져볼게요. 5년치로 따져보면 지금 이번 세 번째 꼭지점이에요. 지금 폭폭폭폭 튀어나온 게 몇 개, 6개 정도, 7개 정도 있는데, 자, 이때 언제였을까요? 코로나.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 1월 달이에요. 그 다음에 1월 달인가에 또 뭐 시장이 뭐 흔들흔들하면서 한번 세게 올라갔고 그 다음으로 지금 가장 높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 코로나에 육박하는 수준의 VIX가 나오는데 아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이번에 그렇게 VIX가 코로나 때에 육박하는 수준 근처까지 올라가야 되나? 저 때는 네. 자, VIX가 미친 듯이 올라갈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VIX 변동성 사람들이 덜덜덜 떨 때 사람들이 언제 덜덜덜 떠냐면요 부도날 때입니다. 부도날 때. 저 2000년 3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표현하는 즉 에너지 기업들의 그 뭐야 저 이자율이 20% 30%까지 올라갑니다. 네. 이때 2008년 때도 미친 듯이 그렇죠. 올라가고 2000 코로나 때 올라가고 그렇죠. 2008년도 네. 지금 꽤 높죠. 그렇게 네. 더 길게 보니까 지금이 얼마나 높은지 느낌이 오죠. 엄청나네요. VIX가. 예. 네. 물론 이제 그 세계적인 변화, 그다음 금리를 드디어 2008년 이후로 가장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와서 시장이 쫄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 하나, 2008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 하나가 2020년에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은행이 건전해요. 미국 은행. 그거는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전문이잖아요. 저는 그거 유동훈 본부장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굉장히 건전합니다. 한국의 은행들도 큰 문제 없고요. 신용 위험이 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 부도가 날 때가 아니라는 거고. 저는 그냥 뭐 지금은 죽어도 매수로 죽자라는 입장인 거고 왜 그렇게 매수를 저도 죽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죠. 기업들이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진짜 안 비쌉니다. 그래서 버티면 언젠가 올라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차가 상당히 많이 막히고 그 대통령 네. 오늘 기념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여의도 주변에 순환 버스가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 택시기사 아저씨들도 뭐 이쪽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이번 새 정부에 되는 뭐 관련된 뭐 주식 뭐 종목 없냐, 투자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오고 갔던 기억이 나요. 어제 그 네. 여러빈포맥스에서 윤주호 센터장님하고 만났는데요. 저 되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설득을 당했다. 왜냐면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민간 기업에 대한 민간이 알아서 해라. 게다가 자 한전 보세요. 한전이 왜 올라? 한전이 적자 날 기업인데 풀어줄 것 같으니까. 기업 친화적인 주주 친화적인 거하고는 다릅니다. 상법 개정이 돼야 주주 친화적인 거고 상법 개정이 안 되면 주주 친화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 기업이 잘 되면 누가 잘 되겠느냐? 전 대기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덩달아 지금 대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요. 1분기 실적 보시면. 네. 그러면 지점장님이 음.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업종? 저요? 네. 전 싼 주식. 싼 주식. 너덜너덜해진 주식. 남들이 버린 주식. 이런 거 좋아하죠. 지금 계속 누가 뭐래도 계속 늘리고 있는 거는 그치요. 조은선님이 각도님 방향 안 가리는데 어떻게 알았지? 저 방향 안 가려요. 네, 방향 안 가리고 싼 주식들 좋아하고요. 네. 턴어라운드 완전 좋아하고요. 적자였다 흑자로 돌아가는 기업 완전 사랑하고요. 네, 그런 쪽을 제일 좋아하죠. 제가 조금 약간 변태 기질도 있고 좀 어려서 공격적인 성향을 완전히 못 버려서 누구 가치 투자자들처럼 무조건 퍼 3, 4 이것만은 안 하고요. 네. 턴어라운드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나는 기업들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성공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조선이 적자죠. 네, 조선이 적자입니다. 지금 지금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내년도에 확실히 높습니다.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나마 덜 빠진 거 아니면 지금 오르고 있는 거 완전 뻗어져 해친 거 이 중에서 네. 세 번째다. 뭐가 이렇게 콕 집어 주셨네요. 완전히 이렇게 빠진 거. 네, 그렇죠. 네. 그 철강도 싼 것 같아요. 이제 건설도 이번에 이렇게 같이 빠지고 나면은 건설은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남아 있거든요. 지금 원자재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네. 한 20-30% 올라서 20-30% 적자나게 생겼어요. 네. 분양가에 반영을 하느냐 여부. 그거가 Q사인이에요. 건설주는 그게 Q사인. Q사인이 나올 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죠? 건설주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들 중에서 제일 지금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한 건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혹시 그것도 그 완성차 업체들. 리오프닝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리오프닝 실적 나오려면은 한 네. 분기 이상 더 있어야 돼요. 아. 네, 한 분기 이상. 지금은 이름만 저기 그 번쩍번쩍 하긴 하는데 실적 안 나옵니다, 지금. 이번 2분기까지 적자일 거예요. 네, 거의 뭐 그렇지 당연히. 그래서 3분기부터 적자를 면피하려나? 그런 정도의 상황이니까 이미 주가가 오른 거는 그래서 안 되고요. 주가가 안 오른 거가 있다면 3분기 이후에 플러스 날 걸 예상해서 네. 괜찮죠. 네,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 쪽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반도체 실적 나쁘지 네. 않습니다. 반도체 실적 나쁘지 않고 하반기에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고 자꾸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삼성전자는 디램 업체예요. 사실 그 숫자로 따져보면 숫자의 대부분 디램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제 IM 사업부에서 좀 내긴 하는데 IM 사업부는 너무 쥐어짜서 나가는 거라 성장성을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IM 사업부는 지금 할인 요소죠. 제가 보기에는 돈을 벌긴 하지만은. 그래서 디램인데 디램은 꺾이긴 꺾여도 어느 정도 실적 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실적이 유지될 것 같고 대신 주가 빠졌잖아요. 네. 주가가 안 빠졌으면 그냥 그런데 주가 빠졌으니까 싸졌죠. 간단하잖아요. 쌉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10배인지 모르겠으나 네. 10배 이하는 싸죠. 네, 그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작년에 저도 좀 SK 하이닉스 때문에 또 힘들어하신 분들 많았는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좀 힘들잖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반도체 주식들이 주가가 잘 못 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실적이 안 좋아지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플러스 엄청나다가 적자 내버려요. 그것도 대표적인 게 2018년도에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 냈다가 2019년에 그냥 박살 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까봐 되게 무서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질적으로 과거 대비 좀 많이 달라진 게 반도체의 실적 하방성이 굉장히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빠져도 별로 안 빠져요. 그리고 뭐 우리 작년부터 겨울이 왔다는데 1분기 웬 16조야? 삼성전자?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겨울 안 왔죠. 네. 실적은 겨울이 안 왔고 주가는 겨울이 왔죠. 주가만. 네, 주가만 겨울이 왔어. 네. 그게 이제 운빨이 안 맞는 거지 이게. 네. 실적 보고 샀는데 주가 겨울이 왔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안전 마진, 안전 마진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도체도 못지않게 배터리 배터리 안 돼. 정말 이쪽에 물리신 분들 말도 못 하거든요. 또. 배터리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배터리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 마진이 두 자릿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끝. 어떡하죠? 물리신 분들 어떡하죠, 이거? 매출 성장이 대폭적으로 성장을 해서 PR 배수를 낮춰주면 기회. 근데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 나오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자기 평생에 80배, 100배짜리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50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